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은 이제 기획서를 쓰다가 약간 심심해지면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왜 통화할 때 쓸데없이 괜히 낙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미 없는. 그게 약간 이제 뭐 생각을 정리해야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좀 정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버릇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이제 기획서를 막 궁리를 하다가 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떠올렸더니 약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이거를 영상으로 올려보려고 해요. 올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사람들이 좀 이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 사실 그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볼래? 이렇게 권유하고 싶어서 사실은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뭘 할 거냐면, 사실 저는 이제 듣기만 해도 좀 지긋지긋합니다. SNS와 유튜브. 꼭 유튜브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고,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영상 플랫폼들이 포함되겠죠. 요즘에는 기업들이 원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의 전유물이 되기가 쉬웠어요. 거기에 고객들이 있고 기업이 출연해서 고객들을 유혹해야 했으니까 어떤 마케팅 시장으로서 가장 유력하게 활용됐던 것들이 페이스북 초기에, 그 뒤에 생겨났던 뭐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들은 사실 기업이 잘 따라잡지도 못하고 어떤 그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이해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졌기 때문에, 정확히는 기업이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단 기업 안에 있는 어떤 리더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뭐 기획이라던가 액션들이 진척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게임 회사들을 굳이 예로 들면, 제가 이제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게임 회사들을 굳이 예로 들면 페이스북이 약간 대중화가 되고 한 근 3, 4년까지 정말 페이스북에 대한 연구가 엄청 활발했어요. 모든 게 페이스북이야. 그리고 페이스북 채널이 없는 기업들은 막 발을 동동 굴렀어. 우리 늦으면 어떡해? 다른 애들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팔로워를 막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어떡 하면 좋아? 근데 이게 이만큼의 리소스를 들여야 한다는 거는 또 납득을 못해. 왜냐면 이미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채널이나 브랜드들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쉽게 낮은 리소스로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높은 성과. 근데 우리도 그럼 비용 투자 안 하고 사람 새로 안 뽑고 그냥 저기 김씨, 김대리가 이것 좀 알아봐.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봐. 그럼 김대리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투자와 뭐 여러 가지 분석 필요하다. 기업이 하기 위해선. 이게 일반 이용자들이 봤을 때는 수많은 유저들과 이용자들이 있고, 얘 재밌고 얘 유용하고 얘 귀엽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써먹을 것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용을 하는 건데, 이 중에 기업이 하나 있어. 우리 기업이야 이게. 우리 기업이 뭐 이 중에 유저가 봐야 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구독을 하는데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냐면 이 기업은 이 페이스북이나 SNS라는 채널이 어떤 마케팅 창구지. 그럼 뭐야? 광고를 해. 광고를 굳이 벗어나면 지네 기업 얘기 아니면 상품 얘기,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이거에 관심이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근데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거 계산해 보기 사실 되게 쉬운데, 우리나라 총 국민 중에 인터넷 사용자, 이 중에 SNS 사용자, 그리고 뭐 특정 제품이 하나 있어, 우리 회사 거. 이거의 이용자, 전체 국민에서 만약에 우리 제품 이용자가 10%야. 10% 대단한 거지. 근데 전체 이용자에서 인터넷 사용자, SNS 사용자 퍼센트 계획 줄겠죠. 뭐 예를 들어 인터넷 사용자 90%, SNS 사용자 뭐 50%. 그럼 요거 중에 10%, 그러면 5%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5%만이 우리를 구독할 수 있는 최대 세대 인원수예요. 정말 최대. 극한의 어떤 뭐 마케팅과 좀 개지랄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데려올 수 있는 최대 이용자가 요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는 또 이제 요즘에야 다 부캐 문화가 있고 멀티 페르소나 중요시 여기지만, 그때는 이 기업은 뭔가 통일성, 일관성, 전문성, 신뢰 이런 것들을 유저들에게 부여해줘야 됐기 때문에, 어필해야 됐기 때문에 이 채널이 무조건 자기 브랜드 색깔로 완전 발끝까지 물들어 있어야 했어요. 채널 뭐 로고, 그때는 뭐 채널 아트, 뭐 말투, 뭐 보이는 그냥 모든 비주얼 요소들이 A 기업이라면 다 A야. A. 먼저 막 도배를 해놔야 돼. A. 그렇게 노잼이 돼가는 거야. 그냥 뻔한 거, 이 기업은 이걸 하겠구나 하는 뻔한 것들부터, 심지어 그것조차도 활발하게 안 해. 그 일반인이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걸 뭐 내가 활성화 시켜보겠다 하고 운영을 시작하면 솔직히 최소 1일 1건이거든요. 약간 친구 같은 거야. SNS나 유튜브는 친구야. 그래서 대화를 안 하면 점점 멀어져. 되게 친한 친구는 카톡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죠. 그것처럼 SNS도 하루에 한 번 해야 돼. 친구한테 말 거는 것처럼. 그래야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들 하루에 한 개 나오느냐? 절대 못하죠. 그러면 실무자가 콘텐츠 만들어. 뭐 팀장이 있을 수 있겠지. 같이 만들 수도 있지만 팀장한테 컨펌 받아. 팀장이 뭐 개발에 또는 뭐 실에 뭐 본부에 또 컨펌 받아. 그러면 또 관련 부서, 뭐 디자인, 뭐 운영,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다 확인받아. 저희 괜찮은데요? 저희도 괜찮은데요? 문제 없는데요? 괜찮은데요? 저희는 그것 좀 문제 있는데 이거 이렇게 나가면 뭐 이게 이래서 저게 저래요. 안 돼. 돌아와. 수정해. 올라가. 이거를 최소 2회 정도 하고 콘텐츠가 나왔는데, 이거는 왜 유명한 그 짤 아시죠? 이렇게 처음 기획자가 원한 것, 마지막에 나온 것. 이것도 잘 나왔다. 이거보다 더 못 나와야지. 아무튼 이런 것이 되어서 실무자도 뭐라? 이게 뭐지? 뭐였지? 내가 하려던 게 이게 맞나? 같은 게 나와서 채널에 올라갑니다. 뭐 좋아요 좀 달리고 댓글도 몇 개 달릴 수는 있어요. 근데 봐봐요. 실무자가 처음에 원했던 게 아닌 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의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것을 해서 결과가 이랬다라는 인사이트가 남질 않아요. 근데 껍데기는 남아.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신제품 출시 때문에 올렸어, 기업에서. 근데 처음에 기획자는 이 신제품이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뭐 분홍색 어떤 패션 아이템이야. 분홍색이라는 점이 되게 중요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 어떤 뭐 인디 핑크 이런 좀 매니악한, 그거 아시죠?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 뭐 퍼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핑크색이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자기 어떤 독특한 딱 그 원하는 컬러 톤이 있어요. 컬러 넘버가 있어. 뭐 어떤 핑크는 안 이쁘고 어떤 핑크는 이쁘고 이런 게 명확하단 말이야. 근데 기획자가 보기에 이 핑크는 야 이거는 이런 류의 핑크를 좋아하는 그런 고객들한테 되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만 아는 뭐 모종의 예를 들어 인티 핑크를 막 전면으로 내세우는 가수가 하나 있다 쳐. 뭐 핑크라고 하자. 막 이 사람의 평소에 어떤 언행, 패션, 아니, 펜션이 아니라 패션, 뭐 이런 것들과 막 엮어서 뭐 어떻게 엮어서 되게 재밌는 드립으로 기획을 뽑아낸 거야. 이러면 이 소수의 사람들이 반응할 거야. 기업이니까 아까 말했듯이 최대 다수에게 노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케팅하기 위해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타겟팅을 되게 좁혀요. 물론 이거는 SNS 이제 마케팅할 때 나름 필요한 거긴 하지만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 이 채널을 개설하자마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정확한 타겟팅으로 광고를 때리거나 막 포스팅을 올린다? 그러면 확산이 안 되고 구독자가 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고 채널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뭐 그런 가산점들이 붙기가 힘들어서 힘들다기보다는 붙기 힘든 경로를 타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시작은 아닌데 아무튼 뭐 이런 어떤 막 되게 복잡한 것들을 다 고민해서 기획자가 이 사람은 실무자니까 얼마나 빠삭하겠어. 기획을 했는데 이것 빠지고 뭐 저것 빠지고 핑크색이 저기 너무 핑크인데요. 저기 저희 브랜드 컬러는 노란색인데요. 저희 노란 기업인데요. 노란색도 좀 넣으면 안 돼요. 부터 해서 막 온갖 그런 반대와 막 허들을 다 넘어서 만들어진 이 콘텐츠는 이거랑 달라. 다를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나갔잖아. 결과 뭐 좋아요가 몇 개, 공유가 몇 개, 뭐 이거 링크를 타고 온 사람 몇 명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결과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보고서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신제품 출시를 위해서 뭐 컬러를 이용했고 이거는 기획자 말이 맞지. 뭐 했고 뭐 1020 세대들에게 유용한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 SNS에 확산을 시키기 위해 뭐 이걸 올림. 이게 기획자의 의도. 왜냐하면 이 기획자는 자기 의도를 쓸 수밖에 없어. 여기다 김 부장이 방해했고 김 과장이 핑크 빼라고 그랬고 뭐 저기 옆에 있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그거 너무 분홍치 않아 해줬습니다. 이런 거 쓸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해놓고 이 결과가 뭐야? 이거야.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응. 이게 이 결과로 남아. 기록에.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이잖아?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걸 하면 이렇군. 근데 물론 이게 생각보다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 그러면 뭐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기획 동절. 이 기획자는 일단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들쭉날쭉하거든 막 이렇게 되면. 왜 잘 되고 왜 못 된 거야? 이게 파악이 안 되기 시작해. 기획자는 무지해지고 그것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아무튼 되게 빡칩니다. 그 리더는 이걸 보고 SNS 소용없구나. SNS 별로고 효과 없고 잘하는 애들은 뭐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 뭐 아무튼 기업 내에서 뭐 이 리더의 인지라는 건 되게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설득시키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뭐 이런 잘못된 인식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이 기획자는 최초의 기획자는 자기가 원하는 걸 앞으로 계속 하기가 아마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죠. SNS는 그랬고 유튜브도 얘기해 볼까요? 유튜브는 사실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정리가 저 스스로도 좀 안 되긴 하는데 지금은 일단 뭐 일반인들과 그리고 기업의 행태 같은 거에 대해 간략하게 정의해보자면 일단 무조건 유튜브 하면 떠오르는 건 뭔가 레드오션이죠. 너무 많고 너무 방대하고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더 사람들이 그냥 보던 채널만 계속 보게 되는. 왜냐면 다른 채널을 찾아 이렇게 여행하고 탐색하는 시간은 되게 아깝거든요. 그 집에서 리모컨만 갖고 계속 테레비 삑삑삑삑삑 바꾸다가 잠들어 버리는 우리 아버지들. 아무튼 되게 지루하고 귀찮고 싫은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넷플릭스라던가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그 유저의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볼만한 영상들을 제안해주는 그런 기능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아무튼 유튜브는 채널이 너무 많고 뭐 추천 영상, 뭐 관련 영상 뜨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한 채널을 발견하고 그걸 계속 구독하고, 얘가 뭐 이제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뭐 많게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콘텐츠를 올려주는 거 정도만 해도 내 일상생활에 재미 요소로 충분히 써먹을 만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유튜브만 보니까 뭐 SNS라던가 게시판 뭐 여러 가지 같이 보니까 잠깐 까먹었다가 와 보면 막 2회, 3회 쌓여 있고 이러면 되게 좋단 말이야. 되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도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가끔 막 결방하고 이러는데. 아무튼 일반인들은 이제 너무 많아진 채널 때문에 잠시 전화가 왔네요.
I have a memory of a time and place where history resigned. Now my apology, all the light came into form and made my mind reach out to all the ones who came before you. Ponder what is right, you and I in defiance. Speak out, the conversation they afford you. Wisdom of the wise, you and I in defiance. And I come from conscience where there is no conjugation. I would rather be a flower than the ocean. And I held myself as something of an innovation. I would rather be devoured than be broken. All my life I tried so hard to separate myself from all that is and was and will be torn apart. You were running unafraid, I know, but I've changed my way. You know I take it all too hard. Home is where you called my name. I've gone as far as the eye can play. You said love may have lost its way. Now my life has been erased, and what I gave for you and for myself and for the holy name. You were running 네, the shade, and yours is mine, and all remains. There's nothing else 돌아왔죠? 뭐 어차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 자리를 하루 종일 비워도 상관은 없어. 근데 아무튼 지금 하는 거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도 있고, 뭐 일단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목적 중 하나였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계속 하고, 어디까지 하고 있었더라? 유튜브에서 콘텐츠가 너무 많다, 채널이 너무 많다, 방대하다. 그래서 찾아 헤매는 거에 대한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보던 거 좀 정착하는 성향이 생겼고, 기업들은 이제 더 그런 사람들의 구독을 유도하기가 힘들어졌죠. 이런 가운데 뭐 일반 스트리머 분들,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들은 정말 박이 터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막 2년, 3년 동안 하면서도 매 영상 조회수가 200~300회를 못 넘으시는데, 리소스는 말도 안 되게 막 고퀄리티로 일러스트 엄청 많이 들어가고 편집자를 막 한 2명 쓰는 것 같은 그런 채널들도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일반 채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뭐 투자를 하고 있던가 어디선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뭔가 신규 채널이 커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특별한,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되게 특별한 어떤 콘텐츠 개성, 뭐 성공 요인들을 가지고 하면 그래도 되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걸 갖춘 채널들이 이미 죽쓰고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스탯이 똑같다 칠게요. 그럴 리는 물론 어렵지만 이게 뭐 힘이 100, 민첩이 10, 뭐 지능 10, 뭐 행운이 뭐 30,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운영 스탯이 있는 채널이 하나 있다고 쳐요.
그거랑 정말 오차가 별로 나지 않는 채널이 막 많게는 아마 수십 개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내 걸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밌어? 얘네도 재밌어. 뭐 뭐가 있을까요 진짜? 없어요 사실. 다 비슷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정말 똑같을 순 없고 그냥 비슷비슷. 근데 사람들이 되게 콘텐츠를 보는 시선이 까다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까다로운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 채널이나 콘텐츠가 갖고 있는 수백 개의 요소 중에 마음에 들어하는 딱 필수로 있어야 하는 것들 몇 개, 이게 있기 때문에 구독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채널도 있겠죠. 좀 달라. 얘는 이런 게 더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얘도 이게 있어. 그것도 구독할 수 있죠. 어느 쪽을 구독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이거 외에는 자기한테 별 영향을 주질 않아. 거기는 운이에요. 운 플러스 이 채널이 해오던 운영. 내가 뭐 더 노력해서 이 콘텐츠가 이 유저에게 전달돼서 구독을 불러일으킨다. 어렵죠. 이 콘텐츠만 가지고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자주 얼마나 얘가 좋아하는 이용자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올려왔느냐. 한마디로 채널의 과거가 이뤄놓은 것들이 거기서 이제 구독을 가르게 되는 거죠. 근데 봐요. 뒤늦게 들어왔잖아. 뒤늦게 들어와서 내가 이 중에 하나가 됐어. 유리할 리가 없지. 유리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질들을 완전 풀로 꽉 채워서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컨텐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챈들 아까 말했죠. 정착해 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요소는 요거만 있으면 되는데 이 채널로 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잘 없어요. 심지어 뭐 영상도 이제 막 시작하는 건 많지도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유일하게 기존 채널들이 폐쇄된다기보다 하락하고 뭐 활동이 뜸해지면서 뭔가 새로운 비슷한 채널을 찾아야 할 때는 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는 너무 긴 여정이고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레드오션이고 진입하기 힘들고 유저들도 정착해 있다. 그럼 유튜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이랑 주식 같은 거예요. 투자잖아요. 지금 만약에 시작했다? 계속 해야 돼요. 언젠가 채널들은 죽고 생기고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뭐 1년 뒤에 내 채널이 뭐 영상 한 100개 정도 쌓였고 평균 조회수도 막 10만 정도 나오고 있다. 이거 될 때까지 가야 지금 그게 되어 있는 채널들한테 못 이기겠지만 그 채널들도 뭐 더 성장할 수도 있지만 죽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나한테 올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초반에 아무리 무모하고 별로 가능성이 안 보이고 천천히 올라가도 어느 정도 성장 손까지 그냥 나 혼자 키워낸다고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키워주고 막 퍼다 나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키워나간다. 제가 때가 오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뭐 2, 3년 동안 이걸 하고 있는데도 크지 못하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각각의 어떤 원인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짚는 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기본적인 일반인의 유튜브 운영 방향은 이런 식이다 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기업을 볼까요? 기업도 사실 크게 일반인과 다르지가 않아요. 일반인들이 일반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이용자들이 시청자들이 봤을 때 재밌는 콘텐츠가 있는 일반 계정, 재밌는 콘텐츠가 있는 기업 계정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재밌는 콘텐츠가 있는 기업 계정은
잘 없어요. 희귀해요. 근데 아무튼 똑같습니다. 기업이 커져가야 하는 방향도 일반 계정이랑 똑같아요. 근데 기업은 뭘 할 수 있어? 자본금이 많이 있잖아요.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광고를 하던, 연예인을 쓰던, 인플루언서를 쓰던, 뭘 하던 간에 되게 공격적으로 키울 수 있어요. 또 기업은 일반인 계정보다 명확하게 빨리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왜 못해? 투자를 안 해서입니다. 투자를 안 한다는 이유는 아까 SNS, 페이스북 설명드릴 때랑 똑같은데 기업의 누군가가 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 이걸 보겠죠. 나도 유튜브 해. 나도 유튜브 즐겨보고 내가 알아. 나도 어떻게 굴러가는지 대충 이해하고 있어. 봤더니 얘는 그냥 치킨 먹어. 치킨 먹고 그냥 우참해. 그것도 힘들지도 않겠지만 저 유저들이 막 웃긴 거 그냥 보여주니까 참기만 하면 돼. 너무 쉬워. 또 합방에 100만 달이랑 또 뭐 있어? 그냥 도전하고 실험하고 어그로 끌고 막 이거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에 비하면 이거 아주 일도 아니잖아. 너무 쉬워. 근데 여기다 광고를 1억을 태우겠다고? 납득이 안 갈 거예요 아마. 납득 안 갑니다. 이제 사례 같은 거 갖고 오겠죠. 넥 어디가 넷 어디는 여러 가지 광고 영상들을 이렇게 해서 몇만을 달성했고, 그럼 이제 되묻습니다. 그래 10만 달성했어? 그게 뭐가 좋은 거야? 그 10만 명이 우리가 새로 낸 아바타 패키지를 다 구매해 주기라도 한대? 10만 명 모아서 뭐 할 거야? 예를 들어 우리 광고 1억 때려. 네이버 타임보드 같은 거 1억 때린다 쳐. 그럼 뷰수가 얼마야? 몇백만 몇천만 나오는데 10만 명? 10만 명 얘네가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돼? 하여튼 자기네들 되게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지 이걸 되게 집요하게 뭐라고 해요. 제 경험은 그래요. 물론 이 리더도 나를 막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자기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일반 사원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이걸 알고 있어요. 전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지금 허접하게라도 시작해야 나중에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허접하게 시작하는 거 기업 가오 안 살죠. 기업이 보기에 창피해요. 허접한 시작은. 그러면 돈을 넣을게요. 1억을 넣을게요. 돈 넣는 거 이해 안 가요. 어쩌라고? 진짜 어쩌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회사도 참신하게 말이야. 유튜브인가? 요즘에 그런 유행하는 거 말이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마인드와 정책 펼쳐야 한다. 근데 이거 가져가면 이렇게 할 순 없어. 이렇게 할 순 없어. 그럼 어떡해? 못해. 못합니다 그냥. 그래서 기업이 SNS든 유튜브든 성공시키는 그런 조직은 리더 또는 리더를 잘 설득시킬 수 있는 누군가가 이거에 굉장히 우호적이어야 돼요. 일반 사원급은 안 돼요. 사원급은 안 되고, 왜냐면 젊은이가라고 하니까 웃긴데 MZ세대 정도, Z세대 90년대생 누군가가 요즘에 트위터가 유행하니까 이거 트위터에 올려보면 어떨까요? 위에서 꼰대가 자네는 마케팅을 다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말인가 무시합니다. 여기 중간관리자 측 누군가는 재밌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거 설득은 안 돼요.
또는 뭐 이제 중간 관리자가 이걸 발안을 했다고 쳐봐. 이 사람은 이제 지식이 좀 있고 설득력도 있겠죠. 뭐 요즘 다른 기업들이 SNS 유튜브를 이렇게 활용하고 부캐 문화 뭐 이런 것들 뭐 어쩌고저쩌고 사례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말하느냐? 그래 그건 납득. 해야 되는 건 알겠어. 해야 되는구만. 내가 말하던 게 바로 그거야.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젊은 감각 뭐요 유행하는 것들 이렇게 침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주 많네. 그러면 어떻게 할 텐가 물어봐요. 이게 사실상 기업의 커뮤니티 또는 콘텐츠 마케팅의 최대 과제입니다. 어떻게 할 텐가. 이거는 약간 그런 거예요. 뭐 물론 미리 다 기획이 준비가 돼 있다면 완벽하게 그럼 모르겠지만 보통 그 단계에서 이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랄까 일단 내가 반에 전학을 왔어요. 내가 전학생이야. 좀 무섭겠죠? 아씨 전학이라니. 아버지 사업만 망하지 않았더라도 친구들이랑 다녔을 텐데. 반에 학생들이 있어요. 어떻게 친해질래?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친해져야 돼요? 일반적인 방법들이 있겠죠. 뭐 선물을 줘? 아니면 뭐 아무튼 성격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 근데 그럼 친해져요? 이게 확신이 있네요, 여러분은. 저는 없거든요. 정말 내가 지금 만난 친구랑 친해지는 경위를 설명해보라 그러면 경위는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감정의 뭐 교류와 반응이 우리가 서로 친한 사이다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어려워요. 그냥 마음에 들어서 좋았어요. 그 새끼 되게 털털한 점이 좋았어요. 되게 단순하게 그냥 어느 한 군데 하나의 성격을 찝어서 말할 수는 있죠. 근데 파헤쳐보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리더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친해졌어? 아니 어떻게 친해질래? 심지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친해지지도 않았어. 친해지고 나서야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친해졌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친해질 거야? 나는 얘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얘도 나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일단 딱 첫 인상만 갖고 일단 아시잖아요. 첫 인상이 반이다. 판단이 끝났어. 이 중에 분명 나는 쟤 관심 없어. 재수없는 새끼. 뭐 그냥 재밌는 애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호감이 50%를 넘을까요? 근데 내가 어지간히 자신감 넘치는 막 인싸 킹카 개 존잘남 이지 않는 이상 50% 절대 못 넘죠. 30%도 제가 보기엔 못 넘습니다. 호감이. 근데 어떻게 친해질래? 이거를 리더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친해질래?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사례 가지고 와서 막 얘기하죠. 걔가 걔랑 친해진 거 보니까 털털한 점이 마음에 들었대. 그래서 우리도 털털할래. 뭐 쟤랑 친해진 거 보니까 둘이 되게 위험한 사건을 겪었는데 거기서 우정이 싹 텄대. 우리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래. 이렇게 안 되잖아. 그 되게 단적인 예를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할래가 성립이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예를 들어 이게 좀 사실 예외가 있긴 한데 여러분 빙그레 아시죠? 빙그레라는 브랜드가 약간 코로나 때문에 한창 주가가 하락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빙그레우스라는 캐릭터를 인스타그램 계정에 출연시켜요. 그냥 안녕 하고 갑자기 두둥하고 나타나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어떻게 생겼더라? 약간 이렇게 긴 머리에다가 왕관 쓰고 있나? 자신감 넘치는 딱 나타나. 왕자예요. 나타나서 그냥 자기 설명만 주구장창 설명도 아니고 그냥
오늘 이랬어 저랬어 갑자기 막 인스타그램을 써나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빙그레가 해킹을 당했구나, 내지는 마케터가 정주를 놨구나, 뭐 하는 거지? 팔로워가 떨어져 나갑니다. 마케터 불안불안했겠죠. 근데 한참 하다가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얘에 대해 약간 눈에 익기 시작할 무렵, 이 과정이 뭔지 알아요? 전학생이 와서 막 어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안녕 하고 그냥 교실에 있는 거예요. 교실에 있었을 뿐이야. 사람들은 처음에 뭐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그냥 쟤는 여기에 당연히 있는 애, 그냥 우리 반 애, 여기까지 인식을 성공시킨 거죠. 이게 되게 호불호가 갈릴 일이 아니잖아. 우리 반에 그냥 있는 애야. 빙그레우스 전화 가서 그냥 있는 애, 빙그레에 가면 제가 있어 인식시키는 것까지 성공하고 나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방대한 세계관을 빵 터트립니다. 왕국이 있고 왕이 있고 신하들이 이런 애가 있고, 이름도 다 웃겨. 무슨 메로나랑 더위사냥이랑 이런 애들이 막 있고, 자기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뭘 위해 하는 건지, 뭐 뭐 빙그레 왕국의 뭐 어떤 개념 뭐 이런 것들을 갑자기 막 설명을 풀어놔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전학생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대화할 준비가 되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촛불 시간 다 모여서 이제 촛불 켜놓고 수련회에서 자기 얘기하는 거야. 나는 사실 엄마가 없어. 난 이래. 이 자리가 왔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야. 관심이 있든 없든 네가 말할 권리와 시간이 됐으니까 얘가 말하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난 쟤한테 아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지난번 수련회에서 뭐 고백의 시간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되게 사실 밝고 명랑하고 애가 됐더라. 좋아지기 시작해. 얘가 처음에 오자마자 그 얘기를 해? 반감을 살 수 있죠. 나 오늘 저기 생일 잔치 가는 날인데, 생일 잔치래, 미안. 친구 생일 파티 가는 날인데 막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나타났는데 우울한 과정사를 막 얘기해. 저 새끼 뭐야, 재수없어, 기분 잡쳐. 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좋은 애구나, 가엾구나, 동정심도 살 수 있고. 빙그레우스가 이 테크트리를 잘 탔어요. 때가 됐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였죠. 저런 애구나, 저렇구나, 재밌네, 몰랐네,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는 표현을 하던 말던 말 한마디라도 좀 더 곱게 가고,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친구가 그냥 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랑 너 왜 친해졌어? 그러면 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냥 애가 착했어. 부수적인 거 다 날라가고 착했어. 친해졌어. 그럼 이 사례를 다른 기업이 보고 아까 말한 대로 착하게 해보겠습니다. 시작해. 인스타그램 파. 저 착해요. 외쳐?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이 짓이에요. 빙그레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게 대단한 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거는 결국 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친구 있고 가족 있고 유년기를 보냈고 인간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짜고짜 가서 나 착하고 난 부모님을 여의었어, 그러니까 동정심을 가지고 날 좋게 봐 하면 친해질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업에 응축돼서 여기서 친구를 사귀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전혀 개인의 그런 개성들이 발현이 안 돼. 이유는 되게 자명하죠. 한 사람이 아니라서예요. 1인이 아니라서. 다 경우가 달라서. 보는 사람들이 전부 서로 달라서. 어떤 사람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와 기획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걸 100명의 회사원들이 회사원이 꼭 아니라 상관없어요. 심지어 가족이 봐도 그래. 누가 보든 그 기획이 어리둥절합니다. 저게 뭐지? 좋은 거 같으면서도 저렇게 된다고? 왜냐면 자기는 그거랑 똑같이 되질 않았거든. 똑같이 됐을 수도 있겠죠. 똑같이 된 사람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세대차, 나이차 많은 사람들이 이걸 더 이해를 못해요. 자기 때랑 완전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이 기획이 인정받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가 일이 많은 거예요. 담당자 하나를 놓고 네 알아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이러면 이 계정은 뭐가 됐던 간에 이 사람의 인격으로 채워줘요. 이제 뭐 간섭을 안 하고 막 컨펌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거에 받아들여지는 누군가들은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적어도 시작하고 나아갈 수는 있어요. 이게 친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의 것인 성격인지 아닌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두 번째는 한 사람화 시키는 거예요. 이 생각들을 전부 모으고 채에 쳐서 탈탈탈탈 쳐서 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상인물이죠. 이 가상인물에는 뭐 자기네 서비스에서 밀고 있는 캐릭터가 될 수 있고, 캐릭터 산업이 그래서 중요하죠. 가상인물 또는 뭐 글쎄요, 대부분 캐릭터긴 한데 하여튼 어떤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인물이 지금 기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브랜드라고 쳐요. 옐로우 브랜드야. 옐로우 브랜드의 어떤 정신적인 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캐릭터로 만들고 싶어 해요. 보통 기업은. 뭐 노란 모자를 쓰고 있고 뭐 노란 옷을 입고 있고 평소에 말버릇은 무슨 노랑이라고 말을 끝내 막 이상한 이런 식으로 자기네 브랜드를 막 씌우고 싶어 하죠. 근데 현실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뭔가를 되게 집요하게 어필하는 사람은 있긴 있지만 대중적으로 친근함을 얻기 어려워요. 그냥 랜덤해야 돼요. 아무튼 이런 가상인물을 만들어서 나갑니다. 이 가상인물은 이거랑 다르게 훨씬 강점이 있는데, 완성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가 원하는 대중적이고 사교성 높은 캐릭터로 만들기가 좋아요.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못 만들죠. 이 사람이 막 다중인격이 아닌 이상 그냥 자기랑 원래 친해지던 사람들만 친해지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성시킬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겠죠. 그러면 이 이해관계를 다 없애고 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방식으로 친해지고 뭘 좋아하고 누가 얘를 좋아하고 데이터들을 쫙 나열하고 사람들이 그냥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더 쉬워요. 객관화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좀 뭔가 허용의 범위가 커집니다. 얘는 하루에 3끼를 딸기로 먹어요. 이런 설정이 있다 쳐. 근데 여기에선 안 받아들여져. 저는 딸기를 하루에 3끼씩 먹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뭐지? 야, 딸기 3끼 먹는다고 친구가 생긴다고?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야, 회사에서 회사 인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인마. 아무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야, 새끼를 딸기만 먹는 캐릭터라고? 그거 재밌다. 걔 어떤 사람이야? 뭔가 호감을 가집니다. 뭔가 이상해요. 인간관계. 그래서 부캐 문화가 이렇게 급상승한 거죠. 부캐. 멀티페르소나. 부캐 문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유재석님이잖아요. 유재석님도
이런 거를 분석하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정말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 부캐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느샌가 따라가고 있어요. 뭐 빙그레우스를 떠나서 뭐 예를 들면 가상 거 뭐라 그러죠? 증강현실 캐릭터, 증강현실이 아니라 AI 캐릭터. 또 keeps on coming. 갑자기 AI 캐릭터니까 생각나네. 수아였나? 그 에픽 세븐이라는 게임 처음에 홍보하려고 만든 가상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추어 유튜브죠, 사실. 그 예전에 키즈나이 2000년대 초반의 키즈나이처럼 2D 캐릭터인데 이렇게 실제로 막 활동하고 목소리 내고 움직이는 그런 버추어 유튜버 수아를 에픽 세븐 홍보용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부캐예요. 이 기업에 약간 에픽 세븐 어디 거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기업의 신뢰지. 잠깐 에픽 세븐 어디 거니?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누가 좀 시청자가 있으면 대답을 해줄 텐데 너무 슬프네. 스마일 게이트. 스마게 에픽 세븐 홍보하기 수화를 만드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기업의 안 좋은 완전 표본이었어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하니까, 자기 얘기도 아니고 기업 얘기만 하니까 그럼 이게 부캐예요? 아니야. 부캐는 나랑 다른 캐릭터야 돼. 그냥 나랑 똑 둘이서 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부캐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얘네가 아무튼 한 곳에 있잖아. 그러면 1이라는 얘기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도 모이고 2라는 얘기에 호감을 가진 사람도 모이고 얘는 이걸 싫어할 수도 있어. 두 사람을 모을 수 있단 말이야. 얘가 1이라는 얘기를 둘이 같이 하고 있어요. 얘밖에 못 오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기업들이 의뢰 그렇듯이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완전 빗겨놨죠. 완전 이제 자기 혼자 멋대로 살고 있어요. 일반적인 게임 스트리머들처럼 뭐 스타하고 항아리 게임하고 혼자 여차저차 살아가고 있는데 구독자 수를 보면은 7, 8만? 8만 거의 다 됐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퀄리티나 그런 퍼포먼스를 보면은 이 급에서 나와야 되는 구독자 수가 아니거든요. 더 많아야 돼요. 더 많아야 되고 제가 보기엔 그래도 뭐 10만 넘어가 있어야 돼 이미. 왜냐면 일단 활동도 굉장히 오래 했단 말이야. 그 기업이 뒤에서 받쳐주는데 딸릴 게 없어요. 파워가, 추진력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 진짜. 그리고 심지어 게임계에서는 되게 나름 독보적이에요. 이거를 따라가고 있는 기업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제 생각에는 되게 많지 않은 구독자 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수아라는 캐릭터가 이수아라는 그 가상의 인물 2D 캐릭터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현실적이에요. 좀 설명이 이상한가? 그러니까 이 부캐라는 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현실적이에요. 얘는 2D 캐릭터야. 좋은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 사람들이 현실이니까 더 쉽게 공감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캐가 뭔지에 따라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지만 그냥 그 주제 말고 그냥 모든 것이 달라야 돼요. 부캐는 완전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여기에는 어떤 두 가지의 구분점, 차이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는 애초에 본캐가 충분히 호감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얻고
잘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더 확장시키고 싶어서 나온 부캐일 경우 뭐 그렇게까지 구분이 크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빨간 옷만 입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파란 옷 입고 나서 이름을 달리해. 그럼 사람들이 웃겨 좋아합니다. 이해합니다. 그게 뭐야? 그래도 부캐는 부캐네. 그렇게 빨간 옷만 입고 있었는데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얘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있으니까. 근데 인지도가 없어. 얘가 빨간 옷을 입었는지 노란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파란 옷을 입고 나서 부캐래. 사실 그 공감이 안 가요. 왜 부캐인지도. 그냥 바보 같아요. 인지도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달라야 돼요. 그냥 이 모양도 아니어야 돼요. 이런 모양이어야 돼요, 그냥.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차피 인지하고 있지도 않으니까 알 방법도 없고 그냥 이걸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이 또 모일 뿐이에요. 달라요. 완전 달라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거에 되게 진지해야 돼요. 진지하게 달라야 돼요. 근데 이 수아는 게임 회사에서 홍보용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홍보 직원이 뒤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2의 하는 짓만 달라. 하는 활동만 다를 뿐이고 제가 인식하기에는 적어도 스마계가 아직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스마계 직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그게 스마계 직원이 티가 난다가 아니라 2D 캐릭터는 2D 캐릭터만의 어떤 설정과 현실과 동떨어진 개념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입을 못 시켜요. 그냥 연기자가 스마계 직원이거나 뭐 아무튼 섭외되어 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저기 뒤에 있구나. 이게 되게 여실히 느껴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되게 디스하는 건 아니고 약간 아쉬운 점이긴 한데 현실에서 충분히 인기를 얻은 버추얼 유튜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현실이 상상이 안 가요. 물론 이제 많이 충분히 인기를 얻고 친해지면은 자기 사생활을 까기도 하고 처음부터 그냥 설정 없이 사생활만으로도 뭐 구독자를 모으는 타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생활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어떤 요소들이 있을 경우겠죠. 근데 이수아님 같은 경우는 이 중 포함되는 게 없어요. 2D 캐릭터에 엄청나게 녹아 들어가서 약간은 독특하고 비현실적인 설정을 충분히 밀고 있냐? 아니야, 그냥 스타 한대니까 스타 빨무하고 그런 그냥 우리랑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게 2D 캐릭터를 앞에 내세우지 않고 그냥 이 운영하시는 그분이 그냥 혼자 튀어나와서 스마일게이트의 어떤 상징적인 부캐 역할을 했으면 이렇진 않았을 거예요. 더 많이 모았을 거예요. 2, 30만은 갔을 거예요, 진짜. 아니야, 100만 찍었을 수도 있어요. 잘하세요, 진짜. 근데 앞에 이 2D 캐릭터를 씌운 게 제가 보기에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좀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정리하면은 부캐 짓을 할 거면 부캐를 정말 독립된 완벽하게 독립된 하나의 생명체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캐랑 교류가 활발하면 안 돼요. 활발해요, 아직. 실제로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게 아니라 유저들의 사용자들의 인식 속에서 이 연결고리가 활발하면 안 돼요. 완전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부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오긴 했는데 시작으로 들어가 보면 SNS와 유튜브, 일반인과 기업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 정확한 캐릭터, 페르소나를 생성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지금 당장 거지 같고 구리지만 쭉 해나가는 거, 지구력. 사실 이 두 개가 있으면 다른 건 저는 좀 아무래도 괜찮다고 봐요. 명확한 캐릭터, 당연히 이 캐릭터를 설정할 때는 최대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담겨야겠죠. 뭐 재미,
뭐 재능이라던가 친근함이라던가 뭐 하나를 아무튼 탑재를 해야 돼요. 최대한 많이 탑재하는 게 좋겠죠. 지구력 두 개만 있으면 뭐 누가 하던 사실 되는 세상이에요. 누군가와는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은 사실 답이 좀 없죠.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이걸 방해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문서로 뭐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런 구조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아마 어느 정도 교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종적으로 SNS와 유튜브의 관계를 그림으로 좀 설명해보고 마칠게요. 사실 오늘 원래 처음부터 이걸 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너무 길어졌어. 심심했나 봐요. 제가 생각하는 SNS와 유튜브는 이런 거예요. The halo light was humble, our heather died, but tomorrow I'll buy roses. 9 hands high, little forest, oh Jenny, why did you tell the horses? 낚시죠. Willow walls entwining. 이 사람은 뭐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나예요. 기업에서는 마케터. 그리고 낚싯대랑 낚시줄은 일반인이면은 운영이고 기업에서는 마케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물고기들은 이용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미끼 있죠? 떡밥으로 할게요. 떡밥이 SNS예요. 그리고 낚시바늘 이게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스박스가 뭐 기업으로 치면은 서비스고 가입이나 게임으로 치면은 뭐 이제 전환이라고 보통 하죠. 광고를 타고 들어와서 게임에 유입되는 거 유입 또는 전환. 일반 계정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목표가 없는 이상에는 그냥 팔로워예요. 팔로우 시켰다, 해냈다, 내 걸로 만들었다, 보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기업 같은 경우는 한 스텝 더 가서 유입 전환까지 가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뭐 다룰 게 없어요.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유튜브랑 SNS가 왜 미끼와 낚시바늘이냐면 SNS는 처음부터 확산에 되게 특화된 플랫폼이었어요. 공유하고 좋아요하면 알림 가고 댓글 쓰면 알림 가고 친구 불러들이고 맨날 보고. SNS는 확산, 유튜브도 확산일까요? 아니에요. 유튜브는 확산에 특화된 건 아니에요. 유튜브도 최근에는 이제 너무 콘텐츠가 많으니까 넷플릭스처럼 유저한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영상 플랫폼인 거지. 뭐 유튜브에서 공유하고 좋아요 누르고 이런다고 막 내 친구한테 슉슉하고 내가 유튜브 친구가 지금 몇 명인데 좋아요를 누르면 걔네한테 알림이 가고 이런 거는 아직 약해요. 유튜브가 그걸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유튜브는 확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유튜브는 구독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구독 버튼이 제일 중요한 거 다들 아시잖아요. 좋아요 눌러서 뭐해요? 구독이 최고지. 구독이란 건 뭐냐면 내가 내 서비스와 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가 이 사람을 확보해 두는 거예요. 알림 설정까지 하라고 하는 이유, 확보하는 거. 내 목소리를 계속 들려줄 수 있게 붙잡아 놓는 거죠. 붙잡아 놓는 거기 때문에 낚시바늘이에요. 걸리면 붙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SNS는 붙잡아 놓는 용도가 있긴 해요. 그래서 낚시바늘이랑 살짝 구분이 모호해.
이렇게 하나로 돼 있잖아. 일반인도, 아니 물고기도 낚시꾼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미끼고 낚시 바늘인지 뜯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겉보기에는 비슷합니다. SNS도 이용자를 묶어두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확산이라고 했잖아요. 주요 역할이. 냄새를 막 풍겨요, 물속에서. 미끼 냄새. 맛있는 먹이 냄새다. 킁킁. 뭐가 있나 본데 저기. 가요. 물죠? SNS랑 유튜브를 한 번에 물어요, 물고기는. SNS만 먹고 빠지는 물고기도 있죠. 유튜브만 먹는 물고기가 뭐 있기야 있겠지만 아무튼 보통은 이 두 개를 함께 봅니다. 이게 맞는 수순인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어야 이용자가 구독까지 더 쉽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재밌는 실험 컨텐츠를 했을 때 이 영상 그래 다시 이 영상 낚시 바늘이죠. 이거를 3초 컷 GIF 아니면 그냥 JPEG 이미지로 만들던가 짤방을 하던가 링크 SNS에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기도 얼마나 좋아. 이 컨텐츠 하나 만들긴 되게 힘들어. 근데 여기서 썸네일 각 뽑아가지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틱톡 뭐든 간에 올리는 게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돼. 뜩뜩뜩뜩뜩뜩 갖다 붙이면 돼요. 뭐 여력이 나오면 뭐 어디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리고 뭐 이거가 되게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에요. 힘든 건 이거 만드는 거지. 올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뭐야 이거 재밌는 거네. 냄새 맡죠. 봅니다. 더 볼래. 궁금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탈하겠죠. 먹이만 먹고 빠진 것처럼.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것까지 물었어. 다 봤어. 다 봤다는 건 재밌었다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 채널까지 들어가서 재밌는 영상이 많이 있네 뭐 이런 것 같아 더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미끼를 문 거예요. 낚시바늘에 걸린 거예요. 들어 올리다가 놓칠 수도 있죠. 채널에 갔다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채널까지 와서 구독까지 눌렀는데 뭐 저희 이런 거 새로 나왔어요. 이용해 보세요 하고 딱 땡겼더니 이거 뭐라고 그러죠? 뭐 아이스박스라고 치고 아이스박스에 넣으려고 했는데 도망갔어. 풍덩.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들어가요, 잘. 이런 구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래야 된다는 뭐 법이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역할을 각자 했을 때 가장 수월하게 일이 진행된다. 낚시가 진행된다. 낚시라고 하니까 솔직히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 관계가 아무튼 이루어진다. 유튜브는 낚시바늘, SNS는 떡밥 이렇게 보시고 이 행태를 이어가시는 게 맞고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또는 뭐 SNS를 하고 싶어요. 두 개를 꼭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두 개를 동시에 하기 되게 좋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늘 성공하고 있고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납니다. 유튜브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고 여기로 끌어들이기가 좋아요. 유튜브로 링크를 붙이면 사람들은 보러 가려는 마음이 좀 더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나 유튜브 깔려있고 유튜브 맨날 보고 얘가 내가 구독해 할 만한 사람인지 궁금해하기 쉬운데 뭐 내가 만약에 듣보잡 SNS로 끌어당겨 링크를 뭐가 있을까? 핀터레스트? 뭐 물론 글로벌로는 유명하지만 국내에 모르는 사람 아직 많죠. 핀터레스트 링크 같은 걸로 갑자기 땡긴다? 그 링크 보자마자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요. 알잖아요. 뭐 내가 모르는 대로 보내네? 안 볼 수 있습니다. 안 보기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이미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땡기는 거고 유튜브로 땡기기 위해 제일 좋은 것들이 SNS라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 안에 이미 충분한 다글다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바로 보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많아서 눈에 띌 수가 없어요. 눈에 띌 수가 없고
뭔가 뭐랄까 아무튼 너무 치열합니다.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광고해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죠. 우리 반 안에 친구들이 학생이 한 30명 있는데 얘네 막 서로 다 친해. 너무 친해 서로. 완전 끈끈하게 막 이어져 있어. 근데 전학생이 와서 나랑도 친하게 굴어줘. 근데 좀 푸아 상태야 이미. 아, 나 친구 너무 많아서 하루에 카톡을 10시간을 하고 있어서 너를 신경 쓸 틈이 없네. 근데 옆반까지 갑니다. 나도 친구가 필요해. 옆반까지 뭔가 이렇게 세력을 넓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직 좀 덜해. 좀 더 기회가 있겠죠. 누군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면 학교 밖으로 나갑니다. 학원 가서 뭐 취미생활.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넓히는 방법이에요. 다양한 분야에 가서 자신을 어필하는 게 친구를 더 많이 사귀는 법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유튜브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서로 안에 수많은 인간관계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채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그 와중에 유용한 게 SNS인 거죠. SNS에 가서 나의 이제 단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 얘 좀 마음에 드는데 비록 고백의 날에 그냥 자기 가정사 얘기한 것 뿐이지만 요거 하나뿐이지만 그것만 보고도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지도 어떤 사람일까 인지와 유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그럼 또 여기에 가서 또 다시 한번 검증을 거치겠죠. 이게 더 쉽다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했듯이 SNS는 올리기가 되게 편해요. 여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되게 편합니다. 순식간에 뭐 한 10분만 있으면은 SNS 채널을 뭐 한 10개 올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어디에 올리려고 치면은 여기에도 올리시겠습니까? 하고 다른 SNS 채널도 쫙 풀어줘. 한 번에 그냥 가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에 올리면 인스타에도 올라가게 할 수 있고 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확산에 정말 용이해요. 완전 쉬워요. 그래서 유튜브와 SNS를 이렇게 동시에 굴리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안정적이고 나중에 뭐 하나가 망해도 그냥 쉽게 끊어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페이스북 하나만 가지고 이걸 하겠다? 페이스북에서 망하면 망한 채널 되면 그냥 망한 채널 되는 거죠. 끝나버려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갖고 있어 내가? 이 중에 페이스북이 망해. 그러면 그냥 다리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 뿐이에요. 뭐 새로운 걸 또 찾으면 돼. 왜냐면 나의 오리지널리티는 여기 있거든. 유튜브는 망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 되게 많이 감소했어요. 한 재재작년인가? 언제쯤 뭐 이렇게 개인정보도 털리고 뭔가 이렇게 사용자들의 마음에 안 드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바람에 이용자 수가 막 천 몇백만까지 갔다가 막 900만, 800만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실 이용자 수가. 그리고 이것도 다 실수가 아니에요. 허수가 엄청 많이 있죠. 이 중에 뭐 200명 정도는 사실 깔아놨지만 가끔 열어보고 사실 그 안에 별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친구한테 그냥 메시지 보내느라 깔아놓은 사람도 있고 뭐 조별 과제를 페이스북 패매로 하는 바람에 뭐 깔아놓은 사람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고 실제로 이걸 매일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엄청 적을 거예요. 아무튼 SNS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되게 지고 뜨고 틱톡도 봐요. 갑자기 틱톡 나타나고 틱톡이 유튜브에 대적하는 걸까요? 아니죠. 틱톡이랑 유튜브는 완전히 이용의 목적이 달라요. 물론 틱톡을 쓰고 있으면 유튜브를 안 보니까 경쟁 관계에는 맞긴 한데 컨텐츠의 소모에 대한 부분은 약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당연 뭐 아실 수 있겠지만 저만 해도 틱톡은 SNS로 봅니다. 틱톡에서 짧은 영상 보고 이거 뭐야 뒷얘기가 궁금해 또는 이 사람 다른 시리즈가 궁금해 당연히 유튜브로 갑니다.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유튜브는 어떤 장편의 긴 영상에 복잡한 구성의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기 되게 쉽게 돼 있기 때문에 틱톡은 그렇지 않죠. 틱톡은 짧은 숏폼 영상, 약간 흥미를 끌어들일 수 있는 짧은 영상들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고 SNS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튜브를 하고 싶으시던 페이스북을 하고 싶고 SNS를 하고 싶으시던 그냥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수익을 내고 싶거나 아니면 팔로워를 그냥 무작정 늘리고 싶거나 인기인이 되고 싶거나
어떤 목적들이 있다면 이 유튜브와 SNS 운영을 이런 형태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 낚싯바늘과 떡밥이죠. 이것 중 하나만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만 하는 건 괜찮아요. 이걸 하는데 이걸 안 해? 아깝다. 왜 안 해? 하면 훨씬 좋은데,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것만 하겠다? 이런 목적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만 하겠다, 요거는 사실 요즘엔 좀 힘들어요. 요즘엔 좀 힘들어요. 이건 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될 수 없고 제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SNS 채널 하나만 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건 요즘엔 좀 힘들어요. 본인도 만약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에서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 마케팅 또는 콘텐츠 마케팅 개진하겠다 라고 하실 때 꼭 이 구성을 기획에 담으셔야 할 겁니다. 더 디테일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은 많이 서로 겹칩니다. 이거 왜 이러지? 이건 왜 이렇게 되지? 계속 궁리하고 파내야 돼요. 근데 다른 플랫폼들과 다르게 뭐 신문 매체, 무게 광고 이런 거랑 다르게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대중화가 되고 난 이후로부터 SNS 그리고 유튜브는 모든 일반인과 기업들에게 이해 불가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고, 아니 뭐 알긴 하겠는데 안 돼. 뭔가 확증이 없어. 이런 불가사의 영역으로 계속 남아있는 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전학생과 반 친구가 어떻게 친해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만의 감정 교류, 콜라보, 화학작용, 어떤 것들로 인해서 친해지는지는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많은 퍼포먼스를 발생시켜야 되는 거고요. 기획서에 딱 어떤 한 줄로 정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성공시키겠다라고 적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전략 기획도 잘 안 나오는 거고, 계속 해가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시간과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기업이니까 돈 많잖아요. 광고 10억 때리죠. 그것도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보통 마케터들이 소셜 채널 유튜브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거기가 최대 마케팅 시장이어서 뿐만이 아니라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한 편 만드는데 섭외비, 제작비, 촬영 편집 다 포함해서 5천만 원 드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이 채널을 유명하게 하겠어요. 한 달에 얼마 들 것 같으세요? 몇 억 들겠죠? 분기 예산, 3개월 동안 예산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수십억 나올 수 있습니다. 수십억 들여서 여기 구독자 수 늘리는 게 말이나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되게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아까 유튜브 어떻게 성공해야 하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딱 이렇게 못 만들어요, 절대. 그거는 전학 오자마자 그날 친구 100명, 여자친구도 만들고 그런 건 얘기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중2병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제가 시리즈를 계속 하게 된다면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얘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